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박영훈입니다. 오늘은 유럽의 가스, 에너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주제는 유럽은 러시아 없이 가스를 공급해 갈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이제 유럽에서 발생되고 있는 에너지 대란, 특히 가스에 중심되는 이 가스 대란 문제는 국내 언론에서는 러시아 책임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러시아도 러시아 나름대로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유럽도 유럽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러시아 기준으로 해서의 공급자에서의 중심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일단 내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된다, 또는 장기 공급 계약이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그리고 스팟 현물 시장에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공급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러시아가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거고 내부 방침이기도 해요.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이제 푸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가스 대란은 유럽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근거는 러시아는 계속 그거를 주장했습니다.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가자라고 하는 걸 계속 이야기했는데, 유럽은 장기 공급 계약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러시아의 의도대로 장기 공급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러시아의 에너지가 계속 이제 종속되는, 약간 바인딩되는 형태를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유럽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공급 계약보다는 현물 시장에서 도입을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발생했었던 문제는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유럽의 가스 재고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작년 초에 유럽과 러시아 둘 다 똑같이 추웠기 때문에 소비량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재고도 급감을 한 상황이어서 러시아는 우선적으로 이제 내부 재고를 쌓아야 될 필요성, 그리고 내부 공급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중국이나 터키 등으로의 그 장기 공급 계약 우선 공급,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유럽으로의 넘어가는 가스량이 많이 늘지는 못했죠. 그렇다고 줄었나?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2021년도 공급량은 2020년 대비 크게 감소하진 않았어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도 분명히 이에 대해서 할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서로 유럽과 러시아 서로 간의 이해와 욕구가 달랐었던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차이고, 그러한 차이가 이제 현재 가스 대란을 유발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매우 잘못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유럽의 최근의 가스 상황을 보시면요. 일단 가스 가격은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낮아졌다 하더라도 이제 20년이나 19년 대비해서는 6배 이상 높은 가격인 거죠. 그나마 이렇게 낮아질 수 있었던 거는 유럽이 작년 크리스마스 이후에 날씨가 되게 따뜻했기 때문에 가스의 수요가 많이 줄었었던 거죠. 겨울철 대비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가스 가격이 좀 안정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거는 아니겠죠. 일단 유럽의 1월 달까지 천연가스 수입량은 YOY로 한 11% 정도 증가해서 공급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좀 뜯어보게 되면은 PNG,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량은 마이너스 17% 정도 줄었고요. 반면에 LNG는 한 148% 정도 증가했습니다. 1월 한 달간 EU 전체 가스 수입량 중에서 LNG 비중이 21년도 1월 달에는 17%였고요. 올해 1월 달에는 38%, 2배 이상 증가했죠. 이렇게 되어가는 상황에서는 유럽의 가스 가격은 일단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PNG에서 이제 가장 많이 줄어든 거는 누가 뭐라고 물어보지 않아도 당연히 러시아 쪽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도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파이프라인은 크게 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노드스트림 1. 그게 러시아에서 독일로 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통과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야말 파이프라인이라고 폴란드를 통과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가 터키로 향한 터키 스트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노드스트림 1으로 가는 물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터키로 향하는 터키 스트림도 줄지 않았어요. 어디가 많이 줄었냐? 뭐 뻔하겠지만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물량 그리고 야말 그러니까 폴란드를 향하는 야말 파이프라인이 급감을 했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감소했냐 하면요. 우크라이나 향은 한 마이너스 63%, 야말로 향하는 거는 마이너스 한 95% 정도 줄었습니다. 거의 안 나갔다라고 봐도 무리가 없겠죠.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는 노드스트림 1의 물량은 앞으로도 크게 줄어들거나 변동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원하는 게 이제 노드스트림 2의 승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노드스트림 1의 공급 물량을 줄어버리게 되면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 국가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 가스 문제의 원인이 바로 러시아다라고 모두가 서방에서 공격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러시아는 노드스트림 1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계속 유지를 할 거고요. 터키로 향하는 양 같은 경우도 장기 공급계약 물량이기 때문에 줄어들 가능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우크라이나 트랜sit 부분과 야말 파이프라인인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연간 어느 정도 공급이 됐냐면은 77 BCM. 이거를 이제 물량 톤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5,700만 톤 정도 연간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올해 1월 달에 공급된 양은 96만 톤. 연간으로 계산해 보더라도 1,200만 톤이 안 되는 물량이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5,700만 톤 정도 연간으로 보내던 게 올해 1월 기준으로 연간 환산해 보면은 1,200만 톤이 안 되는 물량이니까 정말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유럽은 그러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버텨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요. LNG, 그러니까 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그 터미널이 없습니다. 프랑스를 경계로요. 남부 유럽 같은 경우는 터미널, 그러니까 LNG 수입 터미널이 17개가 존재하는데요. 북부에는 12개뿐입니다. 그렇다면 유럽이 지금 아무런 대책 없이 러시아로부터의 장기 공급 계약을 안 하고 러시아를 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진 않겠죠. 얘네들도 분명히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뭐냐면요. 현재 유럽이 계획하고 있는 LNG 인프라 계획이에요. 이 그림에서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현재 계획되고 있는 물량, 그 사이트의 그림이고요. 연두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는 현재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인 설비 프로젝트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징적인 게 앞서 제가 이제 기존 설비들은 대부분 남부, 그러니까 프랑스 남쪽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설비의 상당수는 대부분 프랑스 북부, 그러니까 북유럽 쪽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 LNG 수입 터미널이 다 완공이 되었을 때 그 수입할 수 있는 규모는 대략 한 78 BCM 정도 됩니다. 78 BCM이라고 하는 거는 대략 한 5,800만 톤 정도 되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그러니까 야말과 우크라이나 트랜시트를 통과한 게 평균적으로 과거에 한 5,700만 톤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유럽이 현재 계획하고 또는 공사 중인 LNG 수입 터미널이 다 완공이 되면 그 연간 수입할 수 있는 캐파는 약 5,800만 톤 정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유럽은 러시아 없이도 LNG 수입을 통해서 자체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물론 LNG 수입 터미널의 가동률이 100%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터미널에서 LNG를 보관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봄, 가을에는 별로 수요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빌드업에 대한 수요만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 LNG 수입 터미널의 가동률이 100%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의 LNG 터미널의 가동률이 대략 한 70% 초반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 수준을 향후에 들어올 설비들에게 우리가 이제 프로젝션을 해보면 대략 한 56 BCM 정도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4천만 톤이 좀 넘는 규모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러시아로부터의 들어오는 물량에 있어서는 거의 한 60% 이상은
자체적인 증설을 통해서 LNG 수입 터미널 증설을 신증설을 통해서는 조달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파이프라인 한두 개 정도만 유럽이 신설할 수 있다면은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독립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가능한 파이프라인이 뭐냐면은 현재 한 3개 정도 파이프라인이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그 이탈리아를 거쳐서 남유럽으로 들어오는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레비아탄 필드라고 대규모 가스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가스를 유럽으로 보내고 싶은 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바람이고 목표인 거죠.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다를 통과해서 가야 되는데 그 바다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터키하고 리비아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터키와 리비아의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을 통과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프로젝트는 뭐냐? 나부코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의 꿈인 거죠.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부터 남유럽으로 넘어오는 가스 파이프라인인데 이거는 공급량 부족 문제로 인해서 취소가 된 바가 있어요. 그렇다면 공급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다시 부활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이름으로 부활이 가능할 텐데 이것과 관련돼서 과거에 이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부코 프로젝트에 만약에 이란이 들어갈 수 있다면 이거는 충분히 가능한 거고, 이란도 이란 자체적으로 유럽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계획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페르시안 가스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 그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특히 나부코 프로젝트나 이란이 중심으로 가는 페르시안 가스 파이프라인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미국과 이란 간에 진행 중인 이란 핵 협상이 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미국이 현재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란과 미국 핵 협상, 물론 미국이 현재 이 핵 협상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아요. 대리국을 통해서 이 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회의가 그렇게 해서 나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는 상황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에너지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근데 현재 뭐 유가도 지금 WTI 브렌트 기준 거의 $95 정도 되어 있죠. 100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상당히 좀 비싼 상황인 거고요. 자, 중간선거를 앞두고 올해 상반기 안에 뭐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아니면 이란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더 악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하반기 중간선거는 보나마나 이제 끝났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어떤 액션을 분명히 취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에너지 가격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 하반기 연말에 발생했었던 가스의 급등이 올해 하반기에 발생하지 않겠나?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유럽이나 미국의 천연가스 재고가 작년보다 더 낮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올해 봄부터 10월 달까지 미국이나 유럽이나 재고를 쌓아야 되는 양이 역대급으로 많다는 얘기죠. 코로나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상황에서 자체적인 수요가 늘고 그리고 재고 축적에 대한 수요도 역대급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올 하반기에 가스 가격은 다시 강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올해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 마무리해 놓고 가지 않으면 미국 현재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 중간선거는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뭐 게임은 끝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 두려움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은 분명히 맞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미국도 썩 편한 입장은 아니다.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리고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편리하게 간결하게 그랬더니 집중 투자의 핵심에 집중하다. 우리는 심플 그러나 충분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